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상황,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제 상황과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북한과 미국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But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4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자, 트럼프 대통령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 그 배경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미국의 특정 지역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을 외국의 구체적인 그런 말 앞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경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보다는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느낌은 있지만 지금 상황이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 감행한 여러 미사일 실험 등을 봤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과거처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강압적인 외교의 수단으로서 일단 수사를 동원해서 강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은 괌에 이제 미국령이죠. 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 양욱 의원께서는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 정치하면 트위터 정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 21시간 전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군사적 해결책 전부 다 준비돼 있다. 정은아 다른 방법 찾아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포라는 것이요. 상상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는 공포가 안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공포가 더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핵 공격과 핵 선제 공격. 그러니까 선제 공격과 핵 공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선제 공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안들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나라면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 마치 좀 그러한 강한 인상을 북한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억제하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이렇게 북한처럼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국제 질서를 흔드는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동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 다 하나하나 막아내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강압하거나 회유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우리 대화책 얘기하듯이 현 정부에서 대화책 얘기하듯이 설득하자고 중국 얘기하듯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제 공격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게 설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양욱 의원 설득이 안 된다는 북한. 그 북한 역시 말폭탄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전략권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 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처박혀 있던 미 군 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에 모의하는 망령의식을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양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자, 장병들을 더욱 미국이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자, 북한 미국을 향한 말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북한의 그 김정일과 지금 저 트럼프의 그 대결을 일종의 이제 말 전쟁, 뭐 썰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원인 제공은 김정은이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반응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말 썰전에 이게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서로 그 썰전을 좀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저렇게 정세가 긴장한 데 대해서 뭔가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고 사실 지금 북한 내에서 보면 자기 말에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마디 던지면은 물론 뭐 전략군 사령관이나 대변을 통해 던집니다만은 미국이란 아주 그 큰 나라의 지도자가 이걸 받아서 또 반응을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볼 때도 좀 다른 각도에서 평가입니다만은 이 트럼프 역시 비즈니스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말할 때 보면은 그 이 수위라든가 언어 표현 같은데 보면은 마치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뭐 이 호텔이 개관되면은 뭐 손님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훌륭한 시설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짧은 시일 내에 저 북한과 미국의 워싱턴과 백악관과 평양의 썰전이 과연 행동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 끝날 것인지 말로만 끝난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또 김정은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로서만 끝낼 수 없는 썰전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12일째 우리 정보당국에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아마 김정은은 지금 그 동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딘가 벙커쯤에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평양시 그 10만 군중대회 또 인민무력송, 인민보안송 이런 무력과 민간이 모두 나서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당 간부들한테까지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 간부들한테까지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군부대나 준 군사 무력인 노농조기군 뭐 모든 교도군이 다 전쟁 준비태세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함부로 자기 동선을 노출시키지도 않고 또 노출시키지 말아야 이제 북한 내에서 우리 최고사령관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큰 또 일을 벌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감도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이 아마 적어도 이제 뭔가 또 나타날 때는 뭔가 하나 또 뻥 터뜨리는 그런 때 아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화 내용 어떤 내용이 지금 서로 오고 갔습니까? 지금 양국 정부가 이제 각자 오늘 통화 내용에 관한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좀 양비론적인 입장에 가까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은 북한만이 이번 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역시 이번 사태 이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 데 책임이 있으니 두 국가가 좀 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이런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데 동의하였다 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위기가 북한에 의해 촉발이 되었고 그리고 미중 정상이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에 많은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미중 정상이 가깝다는 입장을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미중 정상이 동일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양욱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뉘앙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백악관이 발표한 것과 중국 측에서는 뭐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신화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미사일 공격 당하겠다고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사실은 뭐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양측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국이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말을 곱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국의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얘기하는 것은 양국 다 근본적으로 평화 해결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도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은 모든 건 북한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사실 미국은 조금 더 강조를 이 대화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 이전에도 환구시보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일회적으로 뭐 일회적이란 말은 명시적으로 없지만은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어떤 보복을 가하고 하는 거 우린 지켜보겠다. 하지만은 근데 북한이 만약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군사적 행동 한미가 같이 할 경우는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쪽에다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이런 그 북한의 행동들 자체는 굉장히 제약 요건이 많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발을 뺐다라는 것이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환구시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환구시보는 어찌됐든 중국의 공식 신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보는 북한 어떤 입장입니까? 뭐 최근에 일부 소식통들은 뭐 중국도 북한을 좀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탄두를 뭐 미국 쪽만 날리는 게 아니라 뭐 베이징도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협박에 중국도 좀 눈치를 본다 이런 설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국이 아직 그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중국이 저와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은 자신들이 뭐 객관적인 입장에 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리한 것은 북한 보고 너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함부로 섣불리 불질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보복이나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타격을 했을 때 미국이 보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겠다 하지만 그 수위가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은 북한에서 탈북한 그 무슨 경호나 지하 벙커와 관련된 몇 명을 이제 직접 미국에 불러서 정보를 다 좌표를 다 찍었고 정밀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50군데 정도를 정밀 타격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지만 뭐 미국이 완전히 북한 정권을 박살낸다든지 이럴 때는 또 중국의 태도가 물론 다르겠지만은 저 발언은 환구시보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북한 보고 함부로 덤비지 말라, 자제하라 이런 경고성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북미 간의 썰전 또 한반도 문제가 아주 급격히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 영인 태평양에는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괌의 분위기는 어떤지,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괌의 분위기 어떤지 현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s not a big deal because in South Korea every day North Korea want to attack us. They say I will attack you. We will threaten, but there's always nothing happens. So maybe Korean people don't care about that. It is scary, you know. It is something that we can't take lightly. Lik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and you know, everyone's saying, "Oh, what are we gonna do?" Like, we're just discussing what are we gonna do. I'm like, dude, you can't do anything. You can't run and hide from a nuclear bomb or a threat. We're basically gonna be wiped out.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괌에 아마 영어로 말하는 거 보니까 유학가 있는 학생이나 여행가 있는 학생 같아요. 한국 학생의 생각, 북한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 괌 주민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워낙 북한의 그런 엄포에 우리가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는 데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어 있던 한국 국민들, 그다음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은 한국 국민들과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낯선 미국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뉴스를 접했을 때 대하는 반응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미국 땅인 괌에 공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자체가 자신의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마 이러한 위기에 그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되었고 학습되어 온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피적으로 이런 뉴스를 이제 받아들인 외국 사람들, 특히 뭐 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북한에 대한 뉴스에 그동안 접했겠습니까? 한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뭐 북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괌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그동안 많았던 사람들과는 좀 인식이 많이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괌 주민들에게는 괌 정부의 비상 행동 수칙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배포됐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게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냉전 시절에 핵 전쟁을 대비하는 내용이 그대로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미사일 터졌을 때 섬광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이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섬광 보면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안전한 대피소가 어떤 곳이다. 뭐 벽돌과 콘크리트가 주로 된 이런 곳에 들어가 있어라. 최소한 24일은 그 안에 있어라.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에 만약에 노출되면은 어떻게 씻어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은 북한의 괌 미사일 사격을 핵 공격이다. 핵 공격일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반대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재래적 보복이 아니라 핵 보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괌을 주위에 가운데 놓고 주변에 미사일 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화성 그 14까지 와서 뭐 지금 3천, 4천 뭐 한 6천까지도 사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것은 하나의 작전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건 작전이 아니라 선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진짜로 괌을 때리고 싶다면은 저렇게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를 발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괌을 때리겠다고 한 것은 저것은 하나의 동성격소 차원에서 그냥 거풍을 똠 거고 아마 실제 때릴 목표는 다른 데 준비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 그 회담 장소에서 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선언한 것이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북한은 포탄 한 발 떨구지 못했고 연평도에 170발을 떨궜지만 겨우 2명밖에 사망한 경우가 없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지금 김정은의 허풍은 상당히 그 좀 도를 넘어섰고 지금 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끝에 벼랑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가 주고받는 이 대화들은 지금 뭐 거의 전쟁이 벌써 10번 일어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지만 북한이 과연 그 철통같이 방어되고 있는 사드라든가 이지스함이 잘 지키고 있는 괌을 공격했는데 그 자기네 그 화성 12가 결국 거기 가서 미국의 사드에서 뭐 두토막이 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이때까지 떠오른 허풍이 진짜 허풍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그런 명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안찬일 대표께서는 가능성이 없다. 괌 주변으로 북한이 포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괌 주변으로 포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단 괌 특히 가능성과, 영해안에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해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의 개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국이 전면전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만약에 능력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해서 추진력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추산을 했지 실제로 북한이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는 것을 직접 실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약 3,400km를 17분 40초간 날라서 괌을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꼭 괌이 아니더라도 그 거리에 상응하는 공해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공격은 피해가지만 자기들의 미사일 능력을 외부에 보여주는 그러한 식의 도발은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괌은 아니지만 다른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양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능력은 저쯤 되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건지 모르겠으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계속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확성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한 수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기술력을 아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0년대 초 정도의 러시아 탄도미사일 기술 정도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기술력으로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원형 공산호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거의 한 수 킬로미터 이상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말한 대로 30에서 40킬로미터 정도까지 떨구면은 사실 뭐 22킬로 정도, 12mm 정도가 영해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영해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 쪽에 사격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격을 하더라도 절대로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미국의 피해는 절대 없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웬만한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공중 폭발을 시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드의 요격 범위 밖에서 터트려서 그래서 요격 기회조차 주지 않게 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어떤 지도자의 말 혹은 자신의 국가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욱 의원께 그럼 계속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렇다면은 미국이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결국은 어떠한 정도의 피해가 어떻게 생기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한 미사일 발사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거 뭐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별 피해도 없다. 뭔가 때리기 애매하다라고 된다고 한다면 미국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북한이 여태까지 어떤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보이는 계속적 패턴들은 확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평도 포격을 한다거나 할 때도 보면 천안함 폭침 원인을 모르니까 곧바로 우리가 반격을 못했죠.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도 본토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섬에 한 거다 보니까 본토에 확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 그렇게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강한 군사 압박, 뭐 항모 두세 개 전단 동원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거나까지 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거 되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피해가 생긴다 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은 북한만이 이번 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역시 이번 사태 이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킨 데 책임이 있으니 두 국가가 좀 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이런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되는데 동의하였다 하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위기가 북한에 의해 촉발이 되었고 그리고 미중 정상이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에 많은 동의를 하였다. 그리고 미중 정상이 가깝다는 입장을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미중 정상이 동일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양욱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뉘앙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발표한 것과 중국 측에서는 뭐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신화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미사일 공격 당하겠다고 위협을 당하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사실은 뭐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양측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국이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말을 곱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국의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얘기하는 것은 양국 다 근본적으로 평화 해결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도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은 모든 건 북한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사실 미국은 조금 더 강조를 이 대화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 이전에도 환구시보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일회적으로 뭐 일회적이란 말은 명시적으로 없지만은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어떤 보복을 가하고 하는 거 우린 지켜보겠다. 하지만은 근데 북한이 만약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군사적 행동 한미가 같이 할 경우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보다는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느낌은 있지만 지금 상황이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 감행한 여러 미사일 실험 등을 봤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과거처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강력하게 강압적인 외교의 수단으로서 일단 수사를 동원해서 강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은 괌에 이제 미국령이죠. 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 양욱 의원께서는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트럼프 정치하면 트위터 정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 21시간 전에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군사적 해결책 전부 다 준비돼 있다. 정은아 다른 방법 찾아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포라는 것이요. 상상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는 공포가 안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공포가 더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핵 공격과 핵 선제 공격. 그러니까 선제 공격과 핵 공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선제 공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안들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나라면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 마치 좀 그러한 강한 인상을 북한에게 그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억제하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이렇게 북한처럼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국제 질서를 흔드는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뭐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동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 다 하나하나 막아내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강압하거나 회유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보면은 마치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뭐 이 호텔이 개관되면은 뭐 손님이 얼마나 오고 얼마나 훌륭한 시설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짧은 시일 내에 저 북한과 미국의 워싱턴과 백악관과 평양의 썰전이 과연 행동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 끝날 것인지 말로만 끝난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또 김정은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로서만 끝낼 수 없는 썰전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12일째 우리 정보당국에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아마 김정은은 지금 그 동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어딘가 벙커쯤에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평양시 그 10만 군중대회 또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이런 무력과 민간이 모두 나서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당 간부들한테까지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 간부들한테까지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군부대나 준 군사 무력인 노농조기군 뭐 모든 교도군이 다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함부로 자기 동선을 노출시키지도 않고 또 노출시키지 말아야 이제 북한 내에서 우리 최고 사령관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큰 또 일을 벌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감도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이 아마 적어도 이제 뭔가 또 나타날 때는 뭔가 하나 또 뻥 터뜨리는 그런 때 아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통화 내용 어떤 내용이 지금 서로 오고 갔습니까? 지금 양국 정부가 이제 각자 오늘 통화 내용에 관한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좀 양비론적인 입장에 가까운데 한반도 뭐 우리 대화책 얘기하듯이 현 정부에서 대화책 얘기하듯이 설득하자고 중국 얘기하듯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제 공격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게 설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양욱 의원 설득이 안 된다는 북한. 그 북한 역시 말폭탄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전략권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 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처박혀 있던 미 군 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에 모의하는 망령의식을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양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자, 장병들을 더욱 미국이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자, 북한 미국을 향한 말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북한의 그 김정일과 지금 저 트럼프의 그 대결을 일종의 이제 말 전쟁, 뭐 썰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원인 제공은 김정은이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 반응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말 썰전에 이게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서로 그 썰전을 좀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저렇게 정세가 긴장한 데 대해서 뭔가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고 사실 지금 북한 내에서 보면 자기 말에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마디 던지면은 물론 뭐 전략군 사령관이나 대변을 통해 던집니다만은 미국이란 아주 그 큰 나라의 지도자가 이걸 받아서 또 반응을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볼 때도 좀 다른 각도에서 평가입니다만은 이 트럼프 역시 비즈니스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말할 때 보면은 그 이 수위라든가 언어 표현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상황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제 상황과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북한과 미국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4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자, 트럼프 대통령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 그 배경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미국의 특정 지역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을 외국의 구체적인 그런 말 앞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경우 지금